비거주자 자녀에게 현금을 주려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길을 가십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바로 해외 송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녀의 한국 계좌에 있던 돈을 자녀가 나중에 직접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죠. 혹시 자녀가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이 야금야금 도와줬던 돈들, 내 계좌에 있는 내 돈이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 하고 시도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사남 나태원 세무사입니다. 재외 동포인 비거주자가 10만 불 넘는 돈을 해외로 가져가려 할 때 국세청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금 출처 검증을 실시합니다. 제가 집필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국내 자녀 계좌의 돈을 해외로 옮기려다가 10년치 금융 내역이 탈탈 털릴 뻔한 실제 상담 사례가 있어서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돈을 송금하는 두 가지 케이스. 해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한국에서 자녀의 해외 계좌로 직접 쏴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10만 불이 넘는 증여 목적의 송금은 반드시 송금 전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비거주자 자녀에게 해외 송금을 안 해줍니다. 외국간 거래 규정을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본거래 신고 예외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증여성 송금은 연간 10만 달러 내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겠죠. 이때 꿀팁은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 공제가 0원이라 세금이 많지만 이 경우 부모님이 연대 납세 의무를 활용해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세금 대납액을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연대 납세 의무를 활용하여 자녀들의 세금을 내주십니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미국 거주자나 영주권자인데 연간 10만 불 이상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에도 폼 3520 서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안 내더라도 이 보고를 누락하면 최대 25%의 벌금이 붙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이미 자녀의 한국 계좌에 있던 돈을 자녀가 직접 가져가려는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경고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자산 반출 케이스입니다. 재외 동포나 해외 이주자가 국내 자산을 밖으로 뺄 때는 연간 한도가 아니라 평생 누적액을 봅니다. 살면서 보낸 돈이 총 10만 달러를 넘는 순간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가 없으면 은행에서 송금을 거절합니다. 외국간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신분이 재외 동포이거나 해외 이주 목적인 경우 누적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 자금 출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전 그 돈이 진짜 자녀가 벌어서 모은 돈인지,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한 돈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몰래 증여해 준 돈인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말이 좋아 확인서지 사실상 과거의 세금 누락을 잡아내는 덫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는 사실상 미니 세무조사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자녀분은 학생 때 미국 유학으로 건너와서 아예 경제적 터전을 잡은 상황이었고 이번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2억을 이체받았습니다. 출국 전에 서둘러 해외 송금하려고 보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분은 과거에도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부담부 증여로 받았었습니다. 그때 인수한 보증금 채무가 약 1억 원이었죠. 그런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자녀는 해외에 있으니 아버지가 대신 퇴거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아주셨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자녀의 계좌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3차례나 반복적으로 해서 실수라고 하기엔 의도성이 짙었습니다. 부친께서는 큰 문제 있겠어 하고 이번 2억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당당히 자녀의 자금 출처 증빙으로 준비했는데 과거 보증금 상환 쟁점이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은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담당하는데요. 조사관은 칼같이 물었습니다. 사전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받은 게 있네요. 전산에 부채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갚았습니까?
자녀분은 저에게 급히 SOS 요청을 하셨지만 이제 와서 엎질러 찐 물을 소명 자료로 내기는 무리였습니다. 자칫하면 과거의 모든 보증금 증여 내역에 대해 정식 세무조사가 터질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죠. 저는 과거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치로 조사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이 어떤 단계인지 예측하고 전략적 대응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커지기 전에 신청건을 원만하게 취하시키며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에게는 다음번 한국에 왔을 때 일부의 자금이라도 반출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드렸고 조사로 번질 뻔한 사안을 대처해드려서 매우 만족해하고 출국하셨습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을 과세 레이더의 마지막 걸음망으로 봅니다. 조사관이 눈여겨보는 점검 사항 중 하나가 부채 사후관리입니다. 부담부 증여로 넘긴 빚을 자녀가 진짜 자기 능력으로 갚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대신 갚아줬는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재외동포인 비거주자가 누적액으로 10만 불이 넘는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려는 순간 세무서에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수 신청 요건이 됩니다. 거주자와 달리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0만 불이 아닌 누계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신청할 때 여러분이 몰래 받은 증여 내역이 있어서 과거의 정당한 세금 신고 내역보다 큰 금액을 해외 송금하려 한다면 반드시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1. 자녀 계좌의 돈을 해외로 가져가는 과정은 국세청에 준 자금 출처 조사 단계이다. 2. 과거에 부담부 지거나 부채를 인정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해외 자산 반출, 쉽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의 자산이 국경을 넘기도 전에 국세청의 벽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거주자라면 IRS 보고 업무, 폼 3510까지 겹쳐서 일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나리오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비거주자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한국과 미국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저 국세남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